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C++ 프로그래밍 5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포인터 변수와 참조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C 프로그래밍도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강의했을 때 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인터입니다. 그런데 그 포인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 대신에 그 데이터의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대신에 주소를 유지하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꼭 그것이 필요할 때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포인터 변수 또 참조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 노트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2장에서 원시 타입 설명드릴 때 변수 얘기를 했었고요. 기존 C에서는 변수가 원래는 값 타입이 있고 또 참조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조 변수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 변수의 값 자체를 유지하면은 값 타입이고요. 이 변수 자체에 값 타입을 유지하지 않고 주소 정보, 값이 들어있는 주소 정보를 이용하면 참조 타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C에서는 이제 이런 타입이 있었고 이런 주소 유지한 타입을 포인터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만 존재를 했었는데 C++가 되면 이 값 타입에 또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붙여 쓸 수 있고 요거를 reference 타입, 참조 타입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와 요 얘기를 좀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변수에 분류해서 값 타입으로 분류하는 거하고 reference 타입으로 분류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변수 자체에 값을 유지하냐, 위치 정보를 유지하냐 이걸 가지고 분류하는 개념이고요. C++에서는 세 종류의 변수가 있다. 그냥 일반적인 변수, 포인터 변수, 참조 변수가 있고요. 이 참조 변수는 어떻게 보면 참조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인터 타입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C++에 추가된 참조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인터 설명을 할 때 앞에 그 문법적인 요소보다 요 부분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 여기에 좀 중점을 둬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참조 변수에 대해서는 왜 참조 변수를 C++에 도입했는지 그리고 C++에서는 참조 변수를 언제 사용하는지 그것을 좀 잘 새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값 대신에 값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이고요. 간접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터도 변수이므로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또 reference 참조 변수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는 참조 변수는 여기에 이렇게 새 이름표를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따라서 포인터도 변수이므로 포인터도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포인터 변수는 값에 대한 주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 변수에 대한 주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중 포인터라 그래요. 근데 이중 포인터까지 가면 너무 프로그램 하는 것이 힘듭니다. C에서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중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C++에서 프로그램 하다 보면
굳이 이중 포인터를 사용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소를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주소 값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유지하지만 이 주소 값이 현재 100번지인지 5000번지인지 뭐 어떤 번지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라는 개념은 어떤 데이터가 그 주소에 저장되는지 상관없이 늘 똑같습니다. 부잣집 주소나 가난한 집 주소나 주소의 형식은 같아요. 빌딩의 주소나 일반 단독주택의 주소나 주소의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int를 저장하는 곳의 시작 주소나 더블을 저장하는 곳의 시작 주소나 배열을 저장하는 것의 시작 주소나 주소 자체는 다 차이가 없다. 그래서 모든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다라는 점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포인터도 선언할 때 타입을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궁극에는 접근하려는 게 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정수, 배열, 더블, 캐릭터에 따라서 다 그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소를 따라가서 그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크기가 얼마인지가 다 이 데이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포인터를 선언할 때도 타입을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포인터들은 이 공간의 크기는 같지만 이 공간에 유지하는 주소를 통해서 접근하려는 데이터의 크기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테저 포인터, 즉 b를 이용해 가지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뭐예요? 정수 값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인터는 그 타입만 접근할 때 사용해야 됩니다. 이만큼 큰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요 반만 읽으면은 전체 데이터를 읽는 게 아닌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인테저 포인터면 인테저를 int 타입의 데이터를 읽을 때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소를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하기 때문에 엉뚱한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내가 기대하는 데이터가 아닐 것이고요. 또 엉뚱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터 변수는 일반 변수보다 초기화가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모든 변수는 적절히 초기화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포인터 변수의 선언. 포인터 변수는 요 별표를 이용해서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별표를 어디다 붙이는 것이 올바른 건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붙이고 어떤 사람은 이름에다 붙여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저는 정리하고자 하냐면은 요 별표는 타입 정보이기 때문에 포인터 타입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별표를 씁니다. 그러니까 타입 정보의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별표하면 인티저 타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꾸로 별표를 Q에 붙이면 이 이름이 포인터 변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그 각각 개인에 따라서 더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얘는 타입 정보다 그래서 타입과 같이 붙이는 경우가 있고, 뒤에다가 이름에다 붙이는 거는 이 변수가 포인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독으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 별표를 타입에다 붙이든지 변수 이름에 붙이든지 상관없이 P도 Q도 모두 포인터 타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합 선언을 하게 되면, 즉 한 줄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렇게 붙이게 되면 P는 포인터 타입으로 인식하지만 Q는 포인터 타입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Q는 일반 정수 변수이기 때문에 주소로 초기화할 수 없고, 그래서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복합선언 문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붙이는 게 올바른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컨스트를 이용해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스트는 이런 식으로 앞에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별표와 이름 사이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에 올 수 있으니까 이 별표는 또 이 변수와 안 붙여 쓰는 것이 더 옳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띄어서 쓰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합 선언을 안 하고 복잡한 선언을 안 하고, 이 뒤에 또 복잡한 선언이 나와요.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그냥 한 줄에 하나의 포인터 변수만 선언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깔끔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나름대로 본인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대로, 또 본인이 좀 더 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별표를 가급적이면 타입에 붙이는 걸로 해서 선언을 해서 계속 이 학기 내내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별표는 앞에다 붙여도 되고 변수 이름에다 붙여도 되긴 한데, 복합선언일 때는 얘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컨스트를 쓰게 되면은 이 컨스트를 앞에다 붙일 수 있는데 중간에 붙일 때에는 별표와 이름 사이에 와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스타일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호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앞서 포인터 선언할 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컨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수를 선언할 때도 여기처럼 컨스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터 변수의 경우에는 이 컨스트를 이 일반 변수처럼 앞에 붙일 수 있고 별표와 그 변수 이름 사이에 붙일 수 있습니다. 둘 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붙이면은 얘는 상수 포인터라 그래요. constant 포인터. 포인터 자체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여기에 주소를 유지하는데 요 값을 못 바꾸는 거예요. 요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자체가 상수다. 이 P에 저장된 요 값을 수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P를 이용해서 P가 가리키는 요 데이터의 값은 P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는 있지만 P가 가리키는 이 주소는 요 경우엔 수정할 수 없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constant pointer, 그리고 우리말로는 제가 상수 포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포인터는 포인터 자체가 상수다. 포인터가 유지하는 주소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초기화할 때
그 설정된 값을 바꿀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변수들은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야 돼요. 그리고 int n, o 이런 배열이 있으면 이 n은 상수 포인터가 됩니다. 이 n도 주소를 갖고 있는 애고 다른 주소를 갖도록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다 붙일 수가 있고요. 앞에다 붙이면 얘는 수정할 수 있는데 얘를 수정하지 못합니다. P가 가리키는 곳을 역참조해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P를 이용해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point to constant,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좀 깔끔할까 고민했는데 상수 지시 포인터다. 상수를 지시하는 포인터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요 용어는 요 자체가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걔는 실제 상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는 바꿀 수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는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P는 이런 식으로 A와 B는 상수가 아니잖아요. 상수가 아닌 것을 주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지하더라도 P를 이용해서는 그 주소를 따라가서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수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쓸 때에는 반드시 이런 상수 지시 포인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에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만들면 이 C는 요 상지는 상수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여기다가 const를 붙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const를 양쪽에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요걸 가리키는데 요게 P이면 이 P를 이용해선 얘도 못 바꾸고 요것도 못 바꾸는 거예요. 상수 지시, 상수 포인터. 말이 너무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얘는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인자 전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 P를 수정하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요 상수 지시 포인터는 요때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자를 전달할 때 무거운 것들을 보통 뒤에 30대에 설명드렸지만 인자 전달의 기본은 값 전달이에요. 그래서 값을 그 함수에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에서 뭘 하든지 간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그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 뭘 하는지는 호출 한쪽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거, 뭐 구조체 변수, 객체라든지 배열 같은 경우에는 콜 바이 밸류로 값 전달 방식으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게 되면 인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줄여가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주소로 전달하는 거예요. 주소 전달하면은 딱 주소만 전달하면 되니까 얼마나 큰 덩치의 데이터를 보내든지 간에 늘 일정하게 뭐만 전달하면 돼요. 주소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전달하는 순간 그 함수에서 그 주소에 따라가서 수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함수 호출하는데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효율적으로 인자를 전달한 거지 너는 그것을 바꾸면 안 돼. 이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const를 붙여줘야 돼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상수 지시 포인터다. 그래서 포인터를 통해서는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성을 위해서 우리가 인자를 주소 전달할 때는 반드시 const를 붙여줘야 된다. C++에 가면
이제 주소 표시 같은데 참조 전달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C++에서는 주소, 포인터를 이용해서 전달하지 않고 참조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 함수 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터 변수는 별표를 이용해서 선언해야 되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접근할지를 알려줘야 돼서 타입이 별도 필요한 것이고요. 모든 주소의 크기는 같지만 타입이 필요한 것이고 이 포인터 변수들은 주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화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const를 사용할 수 있는데 키워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앞에 붙일 수 있고 중간에 붙일 수 있고 양쪽에도 붙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다.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때도 오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토는 초기 값을 사용해서 타입을 유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주소를 주게 되면 이렇게 사용하면은 P2는 인테저 포인터로 해석을 합니다. 이 오토를 쓸 때 내가 별표를 추가적으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에 별표를 추가적으로 붙여주면 이것은 항상 포인터 변수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오류가 되겠죠. A라는 일반 변수를 이용해서는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토는 유치할 때 cons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상수 포인터라든지 상수 지시 포인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면은 같이 넣어줘야 돼요. const auto p2 뭐 이렇게 아니면 auto 별표 const p3a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요 점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우리가 처리할 때 포인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배열을 처리할 때는 굳이 포인터를 쓰는 것보다는 배열을 처리할 때는 원래 뭘 쓰는 거예요? 요 연산자를 쓰는 거죠. 이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n은 뭐라 그랬어요? 상수 포인터예요. 상수 포인터이고 그러면 이런 포인터의 그 n이 가리키는 주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p와 n은 차이가 없어요. p도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n도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p를 이용해서도 배열 연산자를 쓸 수 있고 n은 또 상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 배열의 요소가 포인터인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배열을 만들어서 1, 2, 3 값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포인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이 다른 데이터들을 가리키는 포인터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인터들을 유지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뒤에 가면 이렇게 하는 선언이 있고 가로를 안 쓰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언할 때 사용하는 이 기호드는 연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포인터 이런 변수들을 선언할 때 여러 기호들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면 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별표와 배열색인 연산자가 있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나요? 우리가 우선순위 둘 다 다낭 연산자인데, 자 여기다 다시 쓸게요. 이렇게 놓고 우리가 다낭 연산자가 있을 때는 제 우선순위가 높은 게 가시형의 해소 연산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는 A. 이렇게 이런 것처럼 함수 호출처럼 연산자가 P 연산자 뒤에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플러스 A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별표와 요 배열 연산자를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은 요것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높으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하면은 이 배열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얘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얘는 배열이구나. 근데 무슨 배열? 인테저 포인터들을 유지하는 배열이다. 정수 포인터들을 유지하는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냐면은 얘가 우선순위가 높은데 얘부터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붙여줬습니다. 그럼 P는 포인터이다. 그러면 뭐에 대한 포인터냐? 배열, 정수 배열, 용량이 3인 정수 배열에 대한 포인터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런 복잡한 선언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석하는 방법이 우선순위를 활용한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배열인데 무슨 배열? 정수 포인터들을 유지하는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수 포인터들을 3개로 초기화한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2차원 배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의 주소이기 때문에 P는 요걸 주소, 요 시작 주소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얘 P가 주소가 있고 또 얘 주소가 있으니까 이중 주소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중 포인터 주소로 P를 접근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한 이런 선언들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런 것들은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머리에 잘 안 와요. 근데 방법은 여기서는 얘네는 연산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표현식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서 어떤 값으로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표현식은 아니지만 C에서 컴파일러가 선언을 해석할 때도 그 기호들의 우선순위를 활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붙여주는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열 포인터, 요거는 array of pointer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배열인데 요것들이 뭘 유지해요? 주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array of pointers라고 하고, array pointer,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배열에 있는 특정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아니라 배열 전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얘도 실제적으로는 다차원 배열을 처리할 때 많이 쓰고, 다차원 배열도 우리가 3차원, 4차원 안 쓰니까 2차원 배열을 처리할 때 가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게 되면 얘부터 해석한다 그랬죠. 포인터다 P는. 근데 무슨 포인터? int 3.
용량이 3인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P 플러스 1은 여기를 가리켰을 때 여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P가 int 3이기 때문에 P가 여기를 가리키면은 P 플러스 1을 하면은 여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체원 배열에서 하나씩 띄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열이 있을 때 P는 N1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우선순위가 얘가 더 높죠. 그래서 얘부터 한 거예요. P의 주소로 따라가서 그러면 요 배열이죠. 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 값. 그래서 이 표현도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 애는 요런 애를 더 많이 사용하는 데는 바로 요런 이체원 배열입니다. 이체원 배열에서 P는 M을 가리키게 한 다음에는 P 플러스 1이 되면 M이 이렇게 됐을 때 요걸 가리키다가 P 플러스 1이면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 배열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 서브스크립트를 배열 색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주소가 다르다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동적 배열 만들 때 요게 가끔 필요합니다. 동적 배열도 1차원 배열을 생성하면은 이런 복잡한 표현은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근데 언제 필요하냐? 2차원 동적 배열을 만들 때에는 요 문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얘보다는 실제 이런 거를 더 많이 쓸 수는 있어요. 값들을 유지하는 배열이 아니라 주소를 유지하는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 때는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요 형태는 2차원 동적 배열을 만들 때만 가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인터가 원시 타입을 가리키는 주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테저 포인터, 플로트 포인터 뭐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열 자체도 int n, 10 뭐 이렇게 되면은 이 n 자체가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런 배열을 처리할 때도 포인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 타입이 배열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체, 클래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체가 있고 이런 구조체 변수가 있으면 이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내가 이제 x와 y를 가리키는 요 주소를 이제 p가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이 p를 이용해서 x를 접근해야 되고 y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필드에서 포인트에서 x를 접근할 땐 점 연산자를 쓰죠. 포인트 점 x 이렇게 해서 10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포인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 놓고 봅시다. 그러면 점 연산자하고 별표를 놓고 보면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점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점 그 가시형의 훼손자가 있고 A 뭐 이런 P 연산자 오른쪽에 연산자가 오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얘네들보다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부터 해석돼요. 근데 점부터 해석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서 요 구조체에서 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죠.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주소로 따라가서 거기서 그 주소에 있는 거에 x가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표현은
간결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연산자로 요 화살표 연산자가 있습니다. 얘는 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를 포인터로도 접근할 수 있고, 이 포인터 연산을 그러면 언제 쓰게 되냐? 얘를 이렇게 손에 넣고 이렇게 바꿔서 쓸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이 포인터를 이제 다른 함수에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무거울 수 있으니까 값 전달로 하지 않고, 물론 x, y면 정수 두 개니까 값 전달을 해도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그래도 얘의 그 효율성, 인자 전달 과정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소로 전달하게 되면 거기서 포인트를 받을 거고, 포인트를 받으면은 이제 이런 연산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C++에서는 참조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산자를 많이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 구조체 멤버에 대한 포인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C에서는 아마 안 배우신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는 구조체 이름과 가시의 해소 연산자 별표를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x와 y가 있으면 여기 시작 주소로부터 요 변수의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정의하는 거예요. 거리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포인터 변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것은 이렇게 요 포인트가 있을 때, x, y가 있을 때 요게 이제 포인트 변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p라는 포인터 변수 써서 요 주소를 가리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요런 거를 선언해요. 그래서 int point 땡땡 ptr은 어떤 변수냐면은 포인터 주소에서, 포인터 타입 주소에서 x에 해당되는 거예요. x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걸 이용하면 포인트 점, 이 포인트는 요 변수죠. 그럼 요 시작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위치를 기준으로 x 포인터라 그러면 주소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0이면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x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이용해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별표로 선언하고 별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인터를 x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썼었는데, 요 시작점에서 기준으로 x. 근데 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y로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포인트의 x 값이 아니라 y 값을 바꾸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는 요 변수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포인트 종류의 변수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int가 아니라 double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체 변수에 있는 타입들이 같으면은 요 포인터는, 구조체 멤버에 대한 포인터는 x를 가리키게 하다가 y를 가리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입이 다르면 안 돼요. 얘는 포인터는 늘 그 접근하려는 데이터의 타입을 알고 그 주소로 갔을 때 그 접근해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더블 캐릭터 등 다르면은 요 포인터로는 걔네들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구조체의 시작 주소에서 멤버에 대한 거리 개념이다.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많이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요런 게 있다라는 거고, 요것과 요 G는 특정한 포인터에 대한 X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런 변수들의
요 시작점들을 x 값을 다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요런 똑같은 타입의 구조체의 x, 인테자 멤버에 대해서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포인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이 포인터가 초기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포인터를 만들 당시에는 이 포인터를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C에서는 null이라고 하는 매크로로 정의되어 있는 값을 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C++11부터는 nullptr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면 Q는 아직 유효한 주소가 안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어떤 포인터를 사용하기 전에 이 포인터가 유효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nullptr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터 변수는 초기화가 중요한데 적절한 초기 값이, 초기 주소가 마땅한 것이 없으면 먼저 뭘로 초기화하고 시작해요? nullptr로 초기화해주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인터와 관련된 연산자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앞에서 요 연산자 또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포인터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연산자는 요 별표 연산자와 주소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터들은 주소 값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주소 값을 취하는 연산자로 요 앰퍼센트를 사용하게 되겠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포인터가 유지하고 있는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역참조 연산자라고 해서 별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엉뚱한 타입의 주소를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문법 오류를 주게 됩니다. 포인터 연산이라고 하면은 포인터에 정수값을 더하고 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포인터를 사용할 때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포인터는 특정한 데이터를 가리키죠. 이 포인터가 정수를 가리킬 수도 있고 더블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리키는 거에 따라서 이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K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1은 int 타입이면 다음 int 타입만큼 주소를 건너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연산들은 언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냐면은 요처럼 배열을 포인터로 처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P3, 요게 더 깔끔하지,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게 더 깔끔하죠. 그래서 이 배열을 우리가 접근할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하다 보면 이 P가, 포인터들이 엉뚱한 주소를 가리키게 돼서 오류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이 플러스 K, 마이너스 K 하는 그 연산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P가 현재 주소값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int가 4바이트이고 P가 int 타입이면 P 플러스 3은 100 더하기 3 곱하기 4 size of in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